반갑습니다. 이민강 귤입니다. 오늘 저희의 활동 무대는 밤에 이케부쿠로입니다. 도쿄의 교통의 요지 중 하나인 이케부쿠로는 도쿄의 3대 번화가라고 불리는데요. 서울의 영등포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의 이케부쿠로 거리는 뭔가 일탈이 하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갖고 있는데요. 수많은 술집들과 밤의 가게들이 이케부쿠로의 구석구석을 신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저의 먹생활 동반자 옥돔도 어김없이 밤의 이케부쿠로에 함께 출격했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야끼니쿠를 먹으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야끼니쿠는 제일교포들이 시작한 고기구이를 메인으로 한 요리 장르로 일본식, 한국 요리로 분류가 됩니다. 한국에도 중화요리를 받아들여 한국식으로 발전시킨 한국식 중화요리가 있는 것처럼 야끼니쿠도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끼니쿠 집에 가면 뭔가 친근하면서도 다른 느낌의 메뉴가 많은데요.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고 일본적인 느낌도 느낄 수 있어서 저희도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은 여기 이케부쿠로에 자리 잡고 있는 저희가 좋아하는 야끼니쿠 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좋아하는 일본 야끼니쿠 메뉴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슬슬 오늘의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가게 스미비 야끼호르몬 9 이케부쿠로 점입니다. 9는 도쿄에만 딱 8개의 지점이 있는 숯불구이 야끼니쿠 집이고요. 저희는 9에 4군데 지점을 가봤는데 모든 지점이 다 너무 친절하고 맛도 좋아서 야끼니쿠가 당기면 종종 찾아가는 곳입니다. 9 이케부쿠로점은 구글 별점이 4.5점으로 상당히 평판이 좋은 가게이고요. 도쿄 요지에 8개의 지점이 있으니 방문하시기 편한 곳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힘차게 가게로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내부는 오픈 키친형의 라이브감 넘치는 분위기이고요. 저희는 카운터석에 배정을 받아서 고기가 손질되는 모습을 구경하며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카운터석 외에도 창가 쪽으로는 테이블석도 마련되어 있었고요. 메뉴는 이렇게 오늘의 추천 메뉴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메인 메뉴판은 이렇게 일부 메뉴에 사진이 인쇄되어 있어서 주문하기 편했습니다. 메뉴는 일본어 메뉴밖에 없었지만 요즘 구글이나 팝하고 사진 번역이 워낙 성능이 좋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이블 세팅은 샐러드 드레싱 2종과 고깃집답게 집게와 가위, 이쑤시개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음료가 나왔는데요. 생맥주 거품을 아주 농밀하게 잘 따라 주셨습니다. 기본차는 고기에 곁들여 먹는 잘게 썬 파와 자칫 부족할 수 있는 섬유질을 보강해줄 양배추 샐러드가 나오고요. 이건 저희가 구우에 오면 꼭 주문하는 아사즈케 기무치입니다. 번역하면 겉절이 김치인데 한국의 겉절이 김치와는 상당히 다른 맛입니다. 소금에 아주 살짝 절인 노란 배추 속에 달달하고 매콤하고 살짝 점도가 있는 양념을 묻힌 메뉴인데 아삭, 달달, 매콤해서 꽤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론 김치에 새로운 해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섬유질을 보강해줄 양배추 샐러드도 준비해주는데요. 저희는 여기 구우에서는 별도의 요금이 들어가는 쌈채소보다는 무료로 무제한 제공되는 이 양배추 샐러드로 섬유질을 보강하는데요. 쌈채소에 들어갈 돈으로 고기를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입니다. 숯불 화로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가스불이 아닌 숯불로 고기를 구워 먹는 집인데요. 숯불은 가게 입장에서는 관리가 어렵지만 가스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미를 맛볼 수 있죠. 아주 기대가 됩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주문한 육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고깃집만 생고기 육회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육회를 취급하는 가게는 질 좋은 고기가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곳입니다. 드디어 저희의 첫 고기가 나왔습니다. 고쿠탄 그리고 고쿠하라미입니다. 우설은 흰 색깔이 진할수록 고급 부위인데요. 맛있는 부위가 두툼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안창살은 나쁘지 않기는 한데 저희가 도쿄역 지점을 방문했을 때 나왔던 극 안창살에 비해서는 조금 상태가 떨어져 보였습니다. 지점의 차이인지 시기의 차이인지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야끼니쿠는 우설부터 시작하는 게 국룰인데요.
저희도 우설부터 구워주겠습니다. 우설은 파의 풍미와 궁합이 참 좋기 때문에 무료로 무한대로 제공되는 파를 곁들여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설 특유의 탄력 있는 식감과 고소한 육즙이 입 안에서 휘몰아칩니다. 우설 중에서도 좋은 부위라 그런지 역시 아주 고소하고 살짝 열이 가해진 파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여기 구우는 다른 야끼니쿠 집들과는 달리 찍어 먹는 소스가 없는 게 특징인데요. 모든 양념을 끝마친 고기를 숯불 화로에 구워서 고기가 가장 맛있는 상태일 때 바로 집어먹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야끼니쿠에서 옥돔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 안창살입니다. 안창살은 일본에서는 하람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부위입니다. 저희는 극 안창살을 시켰기 때문에 촘촘하게 지방이 낀 아주 부드러운 부위를 내어주셨습니다. 역시나 파를 얹어서 파의 열을 조금 가한 후 먹어주겠습니다. 먹어보니 너무 부드럽고 안창살 특유의 풍미가 너무나 맛이 좋습니다. 숯불 야끼니쿠는 가스불로는 흉내낼 수 없는 풍미가 고기에 코팅이 되기 때문에 정말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메뉴는 조로스입니다. 직원분과 스몰 토크를 조금 나눴는데 곧 옥돔의 생일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저희가 주문한 조로스에 이렇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써서 내어주셨습니다. 여기 직원분들은 뭔가 딱딱하게 친절하시다기보다는 친구처럼 재밌게 친절하셔서 좋더라고요. 정말 신선해 보이는 조로스입니다. 야끼니쿠 집에서 로스는 지방이 적은 살코기를 뜻하는데요. 부위는 우둔살 부위입니다. 우둔살 부위는 아무래도 두꺼우면 질겨서 먹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얇고 넓게 썰어서 내어주시네요. 조로스는 정말 순식간에 익어버렸는데요. 육즙이 뚝뚝 떨어지는 게 빨리 입에 넣어주고 싶습니다. 조로스는 생각했던 것보다 꽤 부드럽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흘러나오는 감칠맛이 일품입니다. 이번에는 직원분께서 구워주셨습니다. 방금 전 조로스를 저희가 이야기하느라 너무 많이 구워버렸던 게 신경이 쓰이셨나 봅니다. 덕분에 이번에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조로스는 이렇게 레어로 구워 먹으니 훨씬 더 부드럽고 육즙 가득한 풍미를 느끼기 좋았습니다. 이번엔 일본의 양념인 타레맛 고기들로 주문을 해보았는데요. 이건 맛이 비슷한 부위인 안창살과 토시살 세트입니다. 아래쪽이 안창살, 위쪽이 토시살인데요. 오늘 제대로 맛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야끼니쿠를 대표하는 부위죠. 일본에서는 가루비라고 부르는 갈비살입니다. 지방과 살코기가 아주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양념이 잘 밴 갈비살을 먼저 구워보는데요. 역시 양념고기는 숯불 위에서 구워질 때 엄청나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여기 구우는 환기가 너무 잘 돼서 옷의 냄새가 거의 배지 않습니다. 숯불 야끼니쿠 집인데도 오히려 가스불 야끼니쿠 집보다 옷의 냄새가 더 안 배는 것 같아요. 갈비살의 맛은 역시 기름진 맛에 타레 양념의 단짠 감칠맛까지 더해져서 아주 중독성이 강한 맛입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사가리라고 불리는 토시살입니다. 도톰하게 잘려서 양념을 잘 머금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우의 타레 양념 맛은 한국의 양념갈비 맛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일본적인 감칠맛도 느껴지는 오묘한 맛인데요. 소고기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따로 팔면 구매하고 싶더라고요. 토시살이 먹음직스럽게 익었습니다. 토시살은 토시살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에 도톰한 편이라 그런지 입 안에서 육즙이 폭발합니다. 타레 양념과의 궁합도 좋아서 정말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습니다. 다음은 하라미, 안창살입니다. 초반에 먹었던 극 안창살과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맛을 보니 극 안창살에 비해
기름지고 고소한 맛은 좀 덜하지만 도톰해서 그런지 씹는 맛이 좋고 육즙이 풍성해서 충분히 맛있는 안창살입니다. 특히 타레 양념과의 조합이 아주 좋은데요. 그 안창살이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보통 안창살이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불판을 갈고 이번엔 호르몬이라 불리는 내장류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타자는 제가 내장류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레바입니다. 구우는 독특하게 소 간이 아닌 돼지 간이 제공이 되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항상 시키는 메뉴입니다. 때깔을 보니 아주 신선해 보입니다. 보통 레바는 일본의 된장인 미소 양념 맛을 고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레바 특유의 풍미와 단맛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소금 맛으로 주문했습니다. 레바는 약불에서 지그시 익혀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맛있게 익어가고 있네요. 맛은 간 특유의 풍미와 단맛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과장을 좀 보태면 푸딩을 먹는 것처럼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레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옥돔도 여기 레바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소고기 레바에 비교하면 간 특유의 냄새는 더 약하고 단맛은 더 강한 것 같아요. 소 레바보다 돼지 레바가 구이용으로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독특한 부위인 소의 관자놀이살, 규 코메카미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 퍼져나오는 감칠맛이 일품인 부위인데요. 여기 타레 양념과도 궁합이 좋아서 여기 구우에 오면 꼭 먹는 메뉴입니다. 일본 음식이 좀 짜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기 구우도 고기의 간이 좀 센 편입니다. 한국 분들은 처음에 입에 넣었을 때는 좀 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입 안에서 씹다 보면 간이 딱 맞아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코메카미는 역시 씹으면 씹을수록 흘러나오는 고기 자체의 감칠맛과 구우의 타레 양념 맛이 만나서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숯불 그 특유의 풍미도 코팅이 되어 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고기입니다. 하치노스, 벌집냥입니다. 하치노스는 일본의 된장인 미소맛이 국룰이기 때문에 미소맛으로 주문하였습니다.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굳이 맛을 고르지 않아도 알아서 가장 추천하는 맛으로 내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치노스는 한번 압력솥으로 찐 후 제공이 되는 부위라 숯불 위에서 양념만 살짝 구워서 먹으면 됩니다. 일본의 이런 숯불 화로를 시치링이라고 하는데 여기 시치링은 작고 귀여운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치노스의 맛은 역시 짭짤고소한 미소맛과 부드러운 벌집냥이 잘 어울립니다. 다만 벌집냥 특유의 그 냄새가 있는데 이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이제 수고한 시치링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의 마무리 메뉴 모리오카 레멘입니다. 모리오카 냉면은 일본에서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냉면인데요. 함흥 출신의 제일교포 요리사가 고안한 냉면이라고 합니다. 역시 친숙한 듯 뭔가 다른 외관인 것 같은데요. 겨자 없이 식초만 제공이 되고 고명으로는 계란, 오이, 무, 김치도 올라가고요. 고기는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가 올라갑니다. 가게에 따라서는 수박이나 복숭아 등의 과일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한국의 냉면과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저희는 종종 인스턴트 제품도 사 먹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면을 보시면 한국의 냉면에 비해 굵은 면이고요. 이 면이 상당히 단단한 듯 쫄깃한 느낌인데 한국의 쫄면의 면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희한하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이 느껴지는 그런 면입니다. 가위로 면을 잘라 먹는 문화가 없는 일본이라 그런지 면의 길이는 살짝 짧은 편입니다. 국물도 아주 깔끔하고 소고기의 감칠맛이 잘 녹아나와 있습니다. 좋네요. 마무리하기 딱 좋은 메뉴입니다. 이렇게 먹고 마셔서 17,000엔이 나왔고요. 저희는 리뷰를 위해서 조금 비싼 메뉴를 주문해서 그런지 오늘 가격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오늘 구우의 야끼니쿠는 다양한 부위별로 질 좋은 고기를 맛보기 아주 좋았습니다. 타레의 양념 맛도 너무 좋았고요. 친절한 접객과 환기가 잘 되는 깔끔한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한국인 입맛에는 조금 짠 듯한 고기 간과 가격에 비해 고기의 양이 조금 적어진 듯한 부분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